메스에서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쪽에서 생산 기술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오신 고객분들이 대부분 이제 OT 쪽, 제조 쪽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인더스트리 쪽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 주로 IT 쪽에 관련된 제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서는 대부분 다 공장에서 어떤 디바이스나 하드웨어를 가지고 뭐 머신러닝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그 가상, 이게 실제 공장을 건설하기 전에 가상에 있는 환경에서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솔루션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자동 오토메이션 트렌드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이 대부분 다 바뀌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사람이 했던 일이 이제 고정된 장치에서 로봇으로 바뀌고, 기존에 이런 플렉스블 환경에서 사람이 작업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AMR이라고 하는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을 대체로 해가지고 자율주행에 대한 환경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싱가포르 공장은 이제 컨베이어가 없는 저런 AMR 형태의 조립 공장으로 바뀌고 있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했듯이 앞으로 향후의 제조 방향은 다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말씀을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거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가상에서 어떤 것, 우리가 이밸류에이션 데이터들이 현장에 있는 설비나 사람 쪽에 얼마나 그 다운타임을 빨리 가져갈 수 있느냐.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포엠이 변경되면 그 포엠 변경된 것들 얼마큼 빨리 그 설비들한테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냐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런 자율 환경에서의 제조를 버틀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상에 대한 징후들을 사전에 이런 기존에 있는 어떤 컨트롤 알고리즘을 가지고 예측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가상에서의 만든 것들을 그 주변에 뭐 라인 빌더라든가 엔지니어링 하우스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다운타임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이러한 솔루션들을 가상에서 검토하는 것들이 최근에 코로나 시대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근에 많이 이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자동화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오토메이션 장치들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로봇이라고 좀 판단해 봤을 때 1990년대를 보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그때만 해도 자동차가 이제 서피스 모델이 아니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나왔을 당시였었는데요. 기존의 로봇 프로그램을 실제 가상으로 업로드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최적화시켜서 다운로드를 통해 가지고 그 사이클 타임을 줄이거나 그런 형태로 90년대 이제 발전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로봇에 대한 집중도들이 많아지면서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의 로봇을 가상으로 인터락 기반으로 이제 시그널들을 분배하면서 생산성을 줄이는, 실제 뭐 현장에서 생산 준비 시간을 로봇 티칭한다든가 이런 시간을 많이 줄이는 이제 그런 형태로 발전했고, 이제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이런 어댑티브 컨트롤 시스템들, 그러니까 동적인 움직임들을 예측하거나 또 로봇 같은 경우도 협동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어댑티브 컨트롤 시스템들이 나오면서 좀 더 자유도가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회사들, 좀 앞선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오토노머스 쪽,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 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국내 일부는 2단계까지 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단계는 현재 지금 가장 쉬운 전 단계에 많이 머물러 있고요. 한국에서도 뭐 일본 다음으로 또 이렇게 로봇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러한 쪽의 가상에서의 이런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이 영역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로봇 쪽을 보게 되면 이제 모션 플래닝이라고 그러니까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이라는데, 이제 실제 교실을 하는 게 아니라 가상에서 티칭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제 지금 현재 세 번째 어댑티브 플레잉 단계에서 보게 되면 고정된 셀이 아니고 동적 셀에 대한 이런 클로즈 루프 형태의 매니팩처링, 다운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요. 이 4단계 같은 경우 좀 앞서 얘기했던 뭐 5G라든가 여러 가지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형태 학습을 통해서 가는 형태로 많이 발전하고 있고, 저희가 최근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어떤 차체 쪽에 보게 되면 로봇에 대한 모션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계시고, 그런 과제들을 이제 저희와 같이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자동화에 대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사에서 일어난 것 똑같이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타임 베이스의 어떤 시뮬레이션은 공법 초기 단계에 어떤 로직이 없기 때문에 시간 베이스로
어떤 공법 검토를 하고 이제 서플라이어들하고 이제 라인 빌더하고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여기 우리가 PLC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생기 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생기 PLC를 몰라더라도 제가 이벤트 베이스로 어떤 시그널들을 생성해서 마치 PLC의 로직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또 이 가상에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PLC를 몰라도 되고, 이런 시그널들의 로직이 이제 PLC 프로그래머들한테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연결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PLC 코드, OPCU나 다른 PLC뿐만이 아니라 이제 GMS PLC는 통합이 되어져 있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가상으로 된 진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 기반의 어떤 그 로직을 조건별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GMS의 가상 소프트웨어에서는 다 구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자율, 그러니까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들이 요새 많이 나오는데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현재 스타트 포인트하고 이제 엔드 포인트 두 점이 있을 때 로봇을 우리가 표시할 때는 실제 사람이 저렇게 두 점을 찍어가지고 간섭을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저게 단순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이런 그 복잡한 공정의 어떤 건이라든가 이런 케이블 달고 투칭할 때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최근에 나온 저희 툴의 알고리즘을, 그 리얼타임 로보티스 알고리즘을 연결한 경우에는 이렇게 스타트 포인트하고 엔드 포인트만 주게 되면 나머지는 우리가 클리어런스 조건하고 그다음에 그 가감속 조건을 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베이스로 최적의 어떤 사이클 패스를 잡아냅니다. 그래서 로봇 한 대당 이제 그 간섭을 피해가는 걸 스스로 경로를 찾아가도 타겟을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로봇 네 대가 동시에 연동할 때는 어떤 스페이스에서 로봇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터벌을 잡아야 된다는 것들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운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들고 좀 티칭 오퍼레이터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스스로 다 이 로봇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완전히 세이브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위에다 카메라를 달고 로봇을 움직였을 때 이 카메라가 이 물체들의 움직임을 3D 이미지 포인트 클라우드로 연결해가지고 어떤 작업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그 간섭물이 들어왔을 때는 스스로 그 경로를 이제 회피해 갑니다. 대부분 로봇은 지정된 패스밖에 가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디바이스를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연결을 하게 되면 로봇가 스스로 경로를 회피해 가서 작업을 완료하고, 또 하나는 로봇이 한 대가 죽었을 때는 옆에 있는 로봇이 기존에 그 커버가 가능하도록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로봇이 죽었을 때 바로 작업까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 연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저희 툴하고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먼저 이제 물류 쪽입니다. 물류 쪽, 이건 이제 가상에서 하는 환경인데요. 이제 우리가 타겟 포인트를 주게 되면 로봇 두 대가 현재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경로를 계속적으로 바꿉니다. 최적의 경로를 찾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는 스타트 포지션하고 엔드 포지션을 주게 되면 스스로 인터럽을 잡고 알아서 경로를 완성한 다음에 이 경로를 저희가 이제 현장에 다운타임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GMS 가상에서의 어떤 그 자동화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뭐 국내에 있는 로봇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든 로봇에 대한 모션 플래닝을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서드 파티인 이 회사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지금 아우디 마크가 달려져 있는데, 지금 아까처럼 로봇 경로를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로봇 4대가 밑에가 있는데, 유니버설 로봇가, 저 로봇가 이제 자동차 위에 이제 배터리 쪽에 조립하는 그런 공정이라고 하면 저 레이아웃 자체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디를 위치를 해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에 대한 조건은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로 경로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것들은 현재 각각의 사이클 타임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피로도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위치, 그 다음에 에너지, 전력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딘가에 대한 것들이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위치를 잡은 다음에 라인 트라이를 하기 때문에 생산 준비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고 우리가 원하는 공법대로 이게 자동화가 가능한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의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로봇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빈피킹입니다. 빈피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이 작업할 수가 없겠죠. 이제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로봇 궤적을 생성한 다음에 그 위치를 이제 팔레타이징, 이제 픽앤플레이스를 하게 되는데,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머신러닝을 한다 그러면 실제 이렇게 가상의 실제 테스트베드를 가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테스트베드 가지고 로봇에 대한 그 학습을 시킨다 그러면, 지금 이제 GMS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런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알고리즘을 저희 API하고 연동해가지고 가상의 피직스 기반의 어떤 물체에 대한 그 떨어뜨렸을 때 움직이는 부분들, 그걸 그다음에 3D 렌더링 이미지를 가지고 캡처해서 그 경로를 계산해서
이렇게 머신러닝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가져가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CAD 기반으로 3D 합성 데이터를 만든다고 하면 제가 뒤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실사 기반, 옴니버스 환경에서 실사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머신러닝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에 있는 매크마인드라고 하는 비전 시스템 회사하고 이제 저희 툴하고 API를 연동해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이제 3D CAD 데이터하고 이미지를 만들고 피직스 기반의 API 알고리즘을 통해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사이클 타임들을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바로 이제 실제 커미셔닝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머신러닝을 시키는데 아까처럼 이제 3D 데이터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옴니버스의 GPU 환경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지멘스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고요. 두 번째가 엔비디아 옴니버스에 들어간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지금 이거는 실제 공장이 아니고 이제 가상 공장인데 이제 저희가 플러그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동시에 키네마틱에 대한 것들도 동시에 이제 전송이 되고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옴니버스에 있는 AI를 가지고 3D 합성 이미지를 만들었고 이 대시보드 안에 있는 이 품질, 프레스에서 나오는 품질과 그 다음에 지그로 눌렀을 때 여러 가지 품질된 변화, 가상에서 3D 합성 이미지를 이렇게 렌더링을 통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해석을 통해서 미리 학습을 시키는 이제 저희 환경보다는 이제 이 옴니버스에 있는 여러 가지 피지컬 엔진하고 AI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시도들이 지금 BMW에서 했는데 뒤에서 잠깐 제가 한번 사례를 따로 좀 추가해서 설명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가상에서 학습이 좀 더 실제와 똑같은 합성 데이터를 갖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GPU 기반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를 보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저런 어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했던 여러 가지 생산 정보에 대한 자동화 정보들이 앞으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게 트렌드를 보게 되면 접속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한한 생산을 갖춘 아까처럼 여러 가지 엣지라든가 IoT 이런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클로즈 룸프로 받아들여서 그것들 필터링을 통해서 다운타임을 줄이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런 툴들이 이제 지원하고 있고 고객들도 지향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런 툴들을 하기 위해서 지메스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이름은 이제 테크노매틱스라고 하는 이제 저희 솔루션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제 가상 시운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7 1500 PLC가 소프트웨어 PLC로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웨어 안에 실제 PLC하고 똑같은 소프트웨어 PLC가 인베디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PLC 프로그램을 TI에서 만들어서 이쪽에 소프트웨어 PLC로 다운로드하게 되면 그 PLC에 연결되어 있는 IO에 연결되어 있는 각각 디바이스들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운전이 일어날수록 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멘스 PLC가 아닌 경우도 이제 미쯔비시라다 이런 경우도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처럼 OPC UA, DA 기반으로 저희가 각축 정보들을 읽어오거나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S7 1500 PLC가 있고 그 밑에는 여러 가지 필드 디바이스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디지털로 고객이 어떤 형태의 디지털 트윈의 정보를 관리할 건가. 우리는 설비 레벨이다. 아니면 설비에 붙어있는 컴포넌트 레벨이다. 그거는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3D와 로 연결해서 이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트윈의 레벨을 보게 되면 상위 단에 공장 전체가 있다고 하면 그 밑에는 상세 공정 레벨, 공정을 구성하고 있는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비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가상의 시운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미리 만들어 보지 않고도 예측 가능한 형태로 저런 버추얼 커미셔닝 컨셉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생산 라인을 깔아서 양산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대부분 기계가 들어와서 셋업이 돼야만 PLC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PLC 프로그램을 짜고 단동 테스트를 하고 연동 테스트를 하고 품질 육성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거의 1년 이상 걸리는 이런 업무들이 이제는 해외 공장에 많이 있으면 이제 출장 가는 시간도 줄여야 되고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출장대행 지원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기 위해서 FOB를 통해 가지고 다시 셋업한 다음에 이제 뜯어 가지고 이제 현장에 납품할 때 이런 시운전이 이제 실제 설비 없이 다 가능하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소프트웨어 루프하고 하드웨어 루프입니다. 이거는 학교 쪽에 저희가 했던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저렇게 소프트웨어만, 그러니까 지메스 S1500
PLC 어드밴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PLC만 가지고 하드웨어 없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운전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실제 PLC 연결된 게 실제 공장이 아니라 가상의 공장에 있는 IO와 연결을 통해서 시운전이 가능하도록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 가지 레벨, 크게는 뭐 네 가지 레벨이 되는데 대부분 장비 레벨, 대부분 OEM사에서는 이제 장비 메이커에게 발주주기 때문에 장비까지는 별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네, 그래서 장비 레벨, 그다음에 그 장비를 구성한 공정 레벨, 그 공정이 구성되어 있는 전체 공정에 대한 물류 레벨, 세 가지 형태의 크게 이런 시운전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게 되면 장비 레벨입니다. 이제 장비 레벨 같은 경우에는 MCD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메카트로닉스 컨셉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설비 메이커가 이제 설비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보다는 디스플레이 라인 쪽 가게 되면 설비 하나가 공장 하나 정도 되는 아주 복잡한 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설비를 만들 때 이 설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시운전, 그러니까 실제 만들어 보지 않고 여기 IO를 연결했을 때 작동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밸루에이션, 그래서 설비를 만드는 쪽에 약간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바로 메카트로닉스 컨셉 디자인입니다. 물론 얘가 이제 공장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대부분은 장비를 만드는 장비 메이커에서 이 장비를 실제 만들기 전에 시운전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파라미터하고 이런 로직들을 이제 개발하는 쪽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안에서는 이제 멀티 피직스라고 해가지고 실제 물리 기반의 어떤 이런 시스템들이 움직이면서 거동들을 보면서 장비를 설계하는 설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게 바로 MCD 컨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CD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머신에 대한 디자인,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디멘전의 수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다른 로봇과 이런 어플리케이션들과 시스템에 대한 통합성, 그 다음에 세이프티 펑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최적의 센서를 어디다가 위치하는 게 제일 좋은지, 그 다음에 PLC 프로그램 돌렸을 때 작동하는 모든 로직들, 이런 것들이 실제 제품을 만들지 않고도 우리가 이제 시운전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실제 이제 OEM사에서 어떤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봤을 때 어떤 장비가 고장났을 때 어떤 장비의 어떤 부품이 그 고장이 났는지, 또 그 장비의 그 부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레벨까지 이제 구성할지에 대한 것들은 고객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결국은 이런 세세한 부품까지 디지털 정보로 관리하고 비용을 컨트롤하고 유지보수를 컨트롤하는 것들이 기본 그 가상에 있는 정보하고 실제 OT에 있는 정보들하고 연결하는 게 중요한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정 레벨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I/O, 인터럭을 걸고 인터럭을 통해서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PLC 프로그램을 짰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PLC 프로그램을 열어서 PLC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고 그 수정된 걸 다시 컴파일해서 다시 돌렸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 원하는 스루풋을 나올 수 있는지, 퍼포먼스를 나올 수 있는지를 이 실제 PLC를 가지고 실제 공장이 아닌 가상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TIA 포탈을 활용해서 통합된 환경으로 저희가 시운전을 통해서 사전에 많은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레이아웃이라든가 도달 어떤 여유에 대한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컨트롤 로직,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설비들, 자동화 프로그램들의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빌드 퀄리티, 그다음에 사이클 타임, 제일 중요한 이제 사이클 타임에 대한 예측, 이거에 대한 정확도는 어떻게 정확히 가능한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이프티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이런 공정 레벨에서의 연동 테스트를 했을 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 사례인데요. 이제 시운전을 통해서 복잡한 어떤 설비의 로직, 작동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가상에서의 로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과 간섭과 여러 가지 상호 인터페이스를 통한 인터로가 통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실제 이런 가전 쪽에 있는 라인에 구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대부분 이런 정도의 이제 시운전은 대부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대한 이제 그 머신러닝이라든가 이런 학습에 대한 것들이 좀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나 모멘텀이 이제 저희 고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테슬라 쪽에 이제 수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기가팩토리를 짓고 있는데, 그쪽에는 시운전 레벨이
이거보다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근데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는 저도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공장을 짓기 전에 하고, 또 하나 뭐냐면 공장을 수정할 때 우리가 셧다운을 줄이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LC를 모르더라도 이렇게 이제 각각의 스위치를 이제 I/O 어드레스 연결해서 스위치를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런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PLC 프로그래머들한테 그 인풋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상으로 준비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PLC를 몰라도 이벤트 기반의 로직으로 이제 시운전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지멘스의 하드웨어 루프라고 해가지고 지멘스 PLC하고 세이프티를 활용해서 실제 공장이 아니고 가상 공장에 저 데이터를 넣고 이제 시운전을 통해서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시운전했던 사례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로봇들이 있을 텐데 이 로봇은 저희가 로봇에 대한 사이클 타임은 지멘스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로봇 회사에서 주는 리얼리스틱 컨트롤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모션 플랜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디지털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컨트롤러별로. 그래서 시간이 좀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법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AMR은 당연히 로봇처럼 가능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자율주행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이기 때문에 이런 로직들이 이 안에서 구현한 것들을 사전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죠. 네,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물류 기반의 AGV나 AMR 같은 경우에 우리가 로직을 넣었을 때 실제 라이다 센서에 대한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 안에서 시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공장 레벨입니다. 공장 레벨은 이제 물류 레벨이고요. 물류 레벨에서 원하는 우리는 스루풋입니다. 스루풋 생산량,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물류에 대한 이동, 그다음 공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런 시운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설비, 공정, 라인 레벨까지 시운전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던 내용이죠.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래서 시운전은 저희가 이제 팀센터라고 하는 데이터 백본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정보들을 오브젝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 한 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더스트리 메타버스인데요. 기본적으로 사상은 뭐냐면 엔비디아에 있는 GPU 기반의 AI고 피직스를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완벽하게 만든 공장을 실제로 공장 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 안에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고객 경험에 대한 것들을 머신러닝을 AI를 돌려가지고 예측을 해보는 그런 형태가 바로 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3D 이미지가 아니라 실사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컨셉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서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저희 툴하고 엔비디아하고 연결 통해서 렌더링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학습을 통해 가지고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BMW 쇼케이스이긴 한데 저런 공장에 저희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엔비디아의 렌더링 통하고 거기에 학습을 시켜 가지고 좀 더 새로운 형태의 인더스트리 메타버스 형태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재활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MW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뭘 했냐면은 8주 동안에 저걸 끝냈고요. 10개의 시나리오, 이런 자동 생산에 대한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메타버스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예측을 해 가지고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 대비 어떤 것들이 좋은지에 대한 대안들을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평가했다라고 하는 게 결과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더스트리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중간에 있는 포토 리얼리스틱 콜라보레이션 AI 베이스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저 부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걸 통해서 뭐 재사용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리비전, 컴퓨레이션 이런 그러니까 다운타임을 줄이고 우리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예측 불가한 것들이 가상의 소프트웨어에서 실제가 아니고 가상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정도를 높이는 부분이 바로 이런 그 툴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하고 엔비디아의 어떤 로드맵을 보게 되면 이 툴하고 연결 통해서 어널라이즈하고 디시전을 정확하게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변경이 됐을 때 그 대응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인사이트, 실제 공장 세계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도록 하는 부분들, 마지막으로는 이제 퍼포먼스 포캐스팅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엔비디아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들을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끌어올리려고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